그러면은 계속해서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이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채무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채무에서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공부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배웠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건 이번에는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병존이라는 건 뭐 하는 거 뭐죠?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같이 존재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럴 경우에, 자, 병존적 채무인수가 뭐냐면, 인수인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이렇게 채무인수를 했을 때, 을과 병이, 을이 빠지지 않고, 을과 병이 공동으로 갑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자, 인수인이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종래 채무자와 더불어서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이것은 중첩적이고 부가적이고 첨가적이고 확보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도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기 싫다 해도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증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은 우리가 뭐냐면 보증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주된 채무자고 이 사람이 종된 채무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최고 검색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과 이 어떻게 구별이 되냐고 했을 때, 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는 병전적 채무인수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오로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인수한 경우는 뭐다? 보증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병전적 채무인수는 단순한 채권행위다. 그렇죠? 처분권이 필요 없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채권 양도나 채무인수처럼 이렇게 당사자 간에 이렇게 어떤 채무를 인수하면서 어떤 뭐가 처분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단순한 채권 행위다. 처분권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렇죠?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해서는 채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채무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을과 병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자, 부진정 연대채무설이 통설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부진정 연대채무로 본다. 부진정 연대채무로 보는 게 통설이다라고 하고 판례는 이것을 연대채무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채무자와 나라은이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를 부담합니다. 당연하겠죠? 채무자와 나라은이 이 채권자가 이 채권자를 취득하죠. 따라서 이 인수인이 이 사람과 나란히 갑이 돼서 채권을 부담하고,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는 이 사람에 대한 채권도 이 병에 대해서도 같이 취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면책적 채무인수, 우리가 종전까지 배운 거는 원래는 이 면책적 채무인수였습니다. 또는 본래의 채무인수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병전적 채무인수 간에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채무 이전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자, 갑하고 을에 있어서 이 채무가 을의 채무가 이전이 되죠. 따라서 이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무가 이전이 되면서 채무 부담은 인수인만이, 즉 병만이 전 채무자가 부담했던 것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병전적 채무인수는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이 채무가 없어지지 않고 을과 병이 같이 부담하죠. 그런 경우는 채무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래의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함께하게 무슨 말이냐 할 때 판례는 부진정 연대채무설이고 판례는 연대채무로 본다라고 이렇게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인적 담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병은 이 을의 채무자 을을 위에서 보증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과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래서 이 병이 이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병전적 채무인수로 보고, 만약에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채무를 인수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증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실제 글에서는 이게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병전적 채무에서 법률적 성질은 뭐냐면 처분행위가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의 채권이라든가 원래 있었던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원래 있었던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아니죠. 단순한 채권행위 내지는 의무부담행위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면책적 채무인수, 병전적 채무인수 불명한 때는 뭘로 본다?
병전적 채무인수로 본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병전적 채무인수의 대상은 자, 인수인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인수인에 의해서 이행될 수가 없으면 병전적 채무인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전속적, 불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갑하고 을에게 있을 때 오직 을만이 할 수 있다든가, 그렇죠? 아까 조용필 같은 경우, 조용필 씨 같은 경우 웨이터가 같이 조용필하고 노래를 같이 불러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가 원채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병전적 채무인수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요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전적 채무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지. 갑, 을, 병이 있을 때, 자, 어떻게 되냐. 이 당사자가 다 존재한다고 그랬죠. 을도 존재하고 병도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 채권자, 채무, 인수인의 세 당사자 간의 계약이 되는데, 채권자, 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인데, 병전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담보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과의 구별. 자, 보증과의 구별은 자, 양자 모두가 계약 당사자가 같고 기능면에서도 다 같이 인적 담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구별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석상 의심스러울 때는 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는 병전적 채무인수로 보고 오로지 원채무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인수가 행해진 경우는 보증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인수인,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자, 인수인, 채무자의 계약으로, 자, 이렇게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채권자의 수익의사가 필요하겠죠. 자, 내가 갑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서 청구, 기타의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수익 의사표시가 된 걸로 보겠죠. 당연히. 인수인,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병전적 채무인수가 아닙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쓸 때 을하고 병이 계약을 하면서 자, 내가 만약에 채무를 변제를 못해주게 되면 네가 내 대신 채무 좀 이행해주라 라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과 병 간에 그냥 두 당사자 간에 계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자, 내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병 네가 내 대신 채무 좀 이행해주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행인수죠. 이행인수.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행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전적 채무인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인수인은, 자, 병은 이런 경우 채무자, 을에 대해서 그가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인수인 병에 대해서 당연히 권리를 갖는다. 즉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병전적 채무인수는 효과가 어떻게 되냐. 갑을 병했을 때 을과 병이 어떻게 합니까? 판례는 뭐더? 연대채무로. 통설은 뭐다? 학설은 부진적 연대채무로 본다. 따라서 이 사람은 채무를 면한다, 안 면한다? 당연히 채무를 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래의 채무자, 인수자의 관계는 연대채무설과 그 다음에 보증설이 있는데 일단은 연대채무 관계가 본다고 하는 게 다수설이다. 좀 자세히 보면 부진적 연대채무로 보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진적 연대채무로 보는 이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진적 연대채무로 보는 광윤직 교수님 견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유사제도인데 병전적 채무인수는 뭡니까? 갑을 병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을과 병이 두 채무가 존속하면서 채권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병전적 채무인수였습니다. 그런데 유사제도 중에 먼저 이행인수는 뭐라고 배웠었죠? 자, 갑을 병이 있을 때 을이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병한테 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자, 내가 갑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네가 좀 이행을 해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갑과 병과의 관계는 없다. 이것을 이행인수라고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채무인수 플러스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 이건 뭐냐면 이행인수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자에게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 채무를 변제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채무만을 따는 그러한 부담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이행인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행인수의 의의를 보게 되면, 인수인 비용이 채무자의 을에 대해서 채무의 이행만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자,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해서 제3자의 변제를 할 의무를 채무자에 대해서 부담케 하는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이제 예를 가지고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경우에 자, 을은 뭡니까? 을은 여기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지급해야 되고 이 사람은 부동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그럴 경우에 자, 부동산 이 매수인이 을이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한 경우 자, 인수인이 자,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런 경우는 뭐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럴 때는 이행인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매수인만을 위해서 어떤 그것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행인수 계약은 채무자, 즉 매도인 이 채무자, 매도인과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수인 사이에서 계약이고 채권자, 갑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이 된다. 을 부담 채무를 병은 제3자로서 갑에게 이행할 의무를 을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와의 차이. 자, 갑, 을, 병이 있을 때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와의 차이. 뭐냐면 이행인수에 있어서는 채무 이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채무 이전이 없고 양자가 동일하죠. 그럴 경우에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과는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따라서 만약에 이 을과 병의 계약을 해서 을이 못 갚을 경우에 네가 갑에게 물어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을이 못 갚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물어주지 않는다.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해서 내 채무를 이행해주려 한 건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을은 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채권자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수인과 채무자가 특히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특약을 한 경우 따라서 특약을 해서 이 갑이 채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는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할 것이죠. 자, 이번에는 계약인수입니다. 계약인수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원래 갑이 있고 예컨대 청약자 을이 있고 승낙자로 갑시다.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제3자가 나서 가지고 자,
삼자 병이 나서 가지고 내가 이 갑의 지위를 물려받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상 쌍방 당사자 갑과 을과 양수인 3명 계약에 한 경우는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 다음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서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갑이 집을 살려고 하는 거 돈을 이제 주려고 하보니까 이 사람이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계약금까지 낸 경우에 도저히 이걸 집을 살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갑자기 담보가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 갑이 을한테 그럽니다. 내가 계약금 낸 게 아까우니까 네가 이 건물을 사는 계약을 네가 대대신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세 사람이 합의하면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을과 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 당사자가 없이 갑과 을 이 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럴 경우는 타방 당사자 이 사람이 뭐가 승낙을 정지조건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람이 오케이 승낙을 해주면 이 역시 계약이 이 갑의 계약이 병 계약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승낙의 성격이 뭐냐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의 인적 요소가 문제되지 않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계약상의 지위도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다. 즉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양도인, 양수인, 잔존 당사자 3명 계약 또는 2인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로서 지위를 승계를 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당연히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미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권, 채무가 이전할 뿐만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도 장차 발생할 채권, 채무도 이 양수인을 추출해서 발생이 된다. 따라서 원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모두 이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소권이나 해제권도 당연히 이전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채무인수는 이 취소권이라든가 해제권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죠? 채무인수는 이미 발생한 채무만 이전하는 것이 채무를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인 그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지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를 물려받는 이러한 계약인수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채무인수와 이 계약인수 차이는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를 물려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뭐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넘겨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런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례를 보시면 계약 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 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 인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서는 계약 관계가 존속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도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빠지면서 이 병하게 넘겨진 경우는 이렇게만 되고 이 사람은 여기서 빠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가입. 계약가입은 뭐냐면 계약 인수에 있어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뭐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계약 당사자에서 빠진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뭡니까? 이 병이 이 사람과 나란히 이 사람과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뭡니까? 계약에 가입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빠져버린 게 아니고 원래 계약 당사자와 나란히 같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가입은 이렇게 병존적 채무인수와 비슷하게 같이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입자는 계약관계에서 가입해서 새로이 당사자가 되나 종래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빠지지 않고 즉 벗어나지 않고 가입자와 더불어서 함께 당사자의 지위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에 관해서는 가입자는 채무에 관해 종래 당사자와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가입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종래의 당사자와 분할 채권 또는 연대 채권, 채권에 준 합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갑과 을이,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는 뭐죠? 갑과 을이 어떻게 된다? 연대 채무가 되겠죠. 연대 채무가 되고,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갑과 을이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은
갑이 비용이 갑과 뭐 분할채권 됐든 연대채권 됐든 그 다음에 채권의 준 합의가 됐든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약 가입도 계약 가입도 계약 자유 내지 사적 자치 원칙상 비록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계약 유사제도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채무인수, 병전적 채무인수. 자, 원래 채무인수는 뭡니까? 자,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가 없어지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거는 면책적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인수인 간의 뭐죠? 채권행위 또는 준물권행위. 그다음에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은 채권행위죠. 그래서 채무인수는 갑을 비용했을 때 이 비용이 이 사람 채무를 면제시키고 이 사람이 이 채무를 떠안는 거. 그렇죠? 이게 채무인수죠. 그래서 채권자, 인수인 간의 계약에서 이제 채권행위라든가 준물권행위 되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은 채권행위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병전적 채무인수는 뭐죠? 이 갑과 을이 있을 때 이 비용이 같이 책임을 이 사람도 책임을 지면서 이 사람도 책임을 같이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다. 왜? 여기서는 이제 준물권행위란 말이 안 나오는 게 뭐죠? 처분행위라든가 처분행위 및 준물권행위 이런 게 인정이 안 되는 게 뭐죠? 여기서는 기존의 채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물권행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인수와 계약인수가 있는데 이행인수는 뭐냐면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내부자 간의 계약. 그래서 갑과 을 이렇게 쓸 때 비용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냥 비용이 을하고 비용 계약으로 이 을이 만약에 채무를 인수하지 않게 되면 비용이 이 을의 채무를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행 책임만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갑은 비용에 대해서 채권 관계가 없고 만약에 비용이 이 을 대신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다? 을은 비용에 대해서 계약 불이행 책임, 즉 채무 불이행 책임만 진다. 따라서 이거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내부 관계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죠. 계약 당사자는 뭐냐면 이번에는 채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갑과 을 간에 뭡니까? 계약 당사자, 그 청약자가 됐든 승낙자가 됐든 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계약 인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계약 인수와 이행 인수는 그러한 점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채무인수와 병전적 채무인수 좀 자세하게 보면 자 채무인수는 갑과 을에 있어서 이게 비용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빠지는 거 이게 채무인수고 자 병전적 채무인수는 갑과 을이 있을 때 비용이 나란히 여기에 대해서 채무를 지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 자 채권자와 이 인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수 합의만으로 이전이 되죠.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은 자 이렇게 한 경우는 이 사람이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구한테 이해관계가 있다? 채권자한테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전적 채무인수는 자 갑을 병 3당사자 간의 계약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을과 병의 두 당사자 간의 즉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을 했을 때는 이 사람한테 이해관계가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채권자의 수익의사 표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돼서 즉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의사를 반해서 이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것이 병전적 채무인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인수와 계약인수가 있는데 이행인수는 뭡니까? 자, 이행인수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이 내부적으로 이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내부적으로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이 뭡니까? 이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인수인이 이 사람의 채무를 이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관여가 없다.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인수는 뭡니까? 갑과 을이 있을 때 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3당사자가 합의해서 비용이 계약 당사자를 해서 이렇게 세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전이 되거나 또 뭡니까? 두 당사자, 이 두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이 사람의 비용에 이 두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이 사람의 사후 승인을 얻어서 사후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채무의 이전을 포함함으로 채무 인수와 같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빼진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빠지지 않고 갑, 병, 정했을 때 계약 당사자가 둘이 돼버리는 경우, 이건 뭐라고 그랬죠? 계약 가입이라고 그랬죠. 계약 가입. 그래서 계약 가입과 계약 인수는 또 다릅니다. 효과를 보겠습니다. 효과를 보게 되면 채무 인수는 뭡니까? 채무 인수는 갑을 병에 있어서 채무 인수는 뭡니까? 이게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채무자는 면책된다고 그랬습니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권 이런 거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해제 취소권 이거는 계약에 대한 해제 취소권은 안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계약 채무 인수는 뭡니까? 채무를 인수하는 것뿐이지 채무를 발생하게 된 원인인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 취소권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이 되고요. 병전적 채무인수는 뭡니까? 갑을 병이 있을 때 이 당사자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지는 거. 그래서 자, 정례 채무가 전속하죠. 자, 의례 채무가 전속하면서 인수인이 즉 병이 병존해서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 양자는 연대 채무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인수와 계약인수. 자, 이행인수는 뭡니까? 자, 이행인수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자, 을과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내부적으로 자, 갑의 채무를 변제해 주기로 하는 거 끊어집니다. 계약인수는 뭡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있을 때, 자, 갑과 을이 있을 때 병이 이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거.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죠. 끊어지게 되면 뭡니까? 그거는 계약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 중에 갑이 있고 을이 계약이 맺었는데 이때 병이 개입해졌는데 이때 끊어져 버리면 이 당사자 간에 끊어진 거는 계약 가입이 된다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이행인수를 보십시오. 자, 채무자 인수인과 자,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만 인수인이 채무 이행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 병은 인수인은 이 채무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이행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승낙 여부와 확답 최고에 관하여 채권자가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이행인수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약인수는 자, 이런 경우죠. 자, 계약상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 부수적인 권리 의무, 해제권, 취소권 등도 모두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채무 인수의 규정이 함께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채무 인수를 배웠고요. 채무 인수에서 배웠는데 이거는 원래 의미에 있어서 뭐냐면 면책적 채무 인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와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채무 인수였던 게 유사제도로서 병전적 채무 인수가 있는데 변정적 채무인수와 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차이는 뭐냐면 자, 기존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냐 안 면하냐 이것은 안 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전속하고 이거는 면한다 하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이제 그 채무인수와 비슷한 게 이행인수. 이행인수는 뭐라고 그랬죠? 채무자와 계약에 의해서 인수인 간의 내부적으로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채권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인수와 또 비슷한 제도 중에 계약 인수가 있었죠. 계약 인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자가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의 계약 당사자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빠져나가지 않고 병전적으로 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것은 이제 계약 가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서 이 채무 인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을 배우셨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우셨는데 좀 혼동스럽죠. 혼동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되 그 개념 위주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정리해놨던 이 그림들, 이 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 면책적 채무인수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이제 본래의 채무인수, 그 다음에 병존적 채무인수. 이거는 뭐냐면 기존 채무자가 나가냐 안 나가냐. 그 다음에 이행인수. 이행인수는 내부적으로 한 거였죠. 내부적 관계에서만 채무자와 인수가 간에 내부적으로만 한 거였고, 그 다음에 계약인수는 계약 당사주의를 이전받는 건데 여기서 또 계약 가입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종합적으로 그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이 채무인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